부동산 임장은 너무 귀찮고 늘 어려운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임장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에어비앤비 창업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전화만 돌리고 있자니 계속해서 까이기 일쑤고,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매물이 있는 걸까? 늘 고민이 됩니다. 더운 여름 현장 임장을 다닐 때면 머리가 띵해지고 옷은 땀범벅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임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가족한테 급한 연락이 오면 어쩌나, 회사 모르게 준비 중인데 업무 전화라도 받으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동산을 전부 뛰어다니자니 제가 죽겠더라고요. 요즘 현장 임장 대신 당근마켓 부동산을 많이들 쓰시는데 그마저도 까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 부동산 임장은 손도 많이 가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물 찾는 게 고민이시거나 포기 직전이셨다면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세요. 부동산 임장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추가 소개비, 권리금 없이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2개 운영하고 있는 슈퍼호스트 공간성장소입니다.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사실 이건 특별한 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건물에서만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시작하면 허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물건은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5가지예요. 이 5가지 안에서 매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근생 건물은 아예 허가가 불가능하니 처음부터 제외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물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입니다. 입주민 동의서의 허들이 낮아지고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도 소개시켜주기가 편합니다. 먼저 전화 임장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검색이에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빌라, 주택 탭을 선택하시고 보증금, 월세, 평수, 본인의 예산에 맞게 설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월세는 100만원, 면적은 투룸 이상,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매물 설명에 에어비앤비 불가라고 표시된 거는 바로 그냥 패스해주세요. 건축물 용도가 근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걸러내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매물만 남게 됩니다. 이제 매물이 정리됐다면 부동산 사장님과 연락을 시작할 차례예요. 전화를 하실 때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부동산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땡땡땡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물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긍정적인 반응을 주시는 사장님은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힘드실 겁니다. 100통 전화해도 90통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돌리다 보면 호의적인 사장님이 계십니다. 꾸준하게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사실 매물 찾기에 성패를 가르는 또 다른 열쇠가 있어요. 바로 부동산 사장님과의 관계예요. 단순히 전화로만 묻는 사람들은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결국은 직접 현장 임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운영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해서 현장 임장을 돌아줍니다. 여기서 무작정 부동산을 방문하지 마시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켜서 동선을 짜줍니다. 예를 들면 신림역 주변을 타겟팅하여 매물을 찾는다면 오늘은 8번 출구 쪽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겁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나오지 않는 부동산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럼 들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투룸 이상 물건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 신뢰가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도 문제 안 일으키고 잘하겠다 느끼시고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관계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명함도 있으면 드리면 좋고 바카스 하나라도 들고 가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결국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감정은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화 임장보다는 훨씬 힘들겠죠? 맞아요. 이 더운 날 나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나가셔야 됩니다. 시간 있을 때 틈틈이라도 현장 임장은 중요합니다. 남들 다 전화로 임장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나 또한 그냥 귀찮게 하는 시민 1.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더운 날 나가기 싫을 때 나는 나가서 임장을 돌아야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니까 매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부동산에 들어가세요. 쭈뼛쭈뼛 온다면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벌써 믿음이 가지 않아 없다고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조금 뻔뻔해지셔야 돼요. 나 자신 있다 이런 느낌으로요.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두기. 두 번째, 시간 틈틈이 날 때 전화 임장하기. 뭐 회사 점심시간, 뭐 쉬는 시간 이런 걸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쉬는 날 각 잡고 전화만 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쉬는 날 임장을 다녀보기.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꼭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약하는 건 위험합니다. 꼭 조건을 따져보셔야 돼요. 저희는 에어비앤비 오픈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돈을 벌어야 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는데, 간혹 지인분들이 엉뚱한 물건을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제가 컨설팅 해준 후배도 힘들어 했었어요. 하지만 제 후배는 기회를 잡아 회사를 다니며 부수익 한 달 200만원 이상씩 벌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장이 쉬었다면 숙소도 많아질 겁니다. 포기하는 사람도 적어지겠죠? 에어비앤비는 지금 레드오션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임장도 쉬었다면 정말 포화 상태였을 겁니다. 에어비앤비 창업도 결국 사업입니다. 저는 레드오션 안에 블루오션을 찾는 게 사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 생각해보면, 지금 임장이 어려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성공의 맛을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간성장소였습니다. 요새도 에어비앤비 전화 많이 와요? 죽겠어요. 그 정도로 와요? 수rum 이상 되는 매물만. 아, 그래요? 그러면 전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전화. 보통 전화? 그럼 오시는 분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월세가 좀 낮았을 때는 와요. 아, 보러 오겠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된다고 해야지 이제 보러 오실 거 아니에요? 된다고 확인했을 때 저희.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요. 아, 근데 역시 바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다 전화? 아니 근데 전화, 예를 들어 10명이 전화했으면, 아니지, 가능을 한 거면 무조건 오지. 네, 그죠? 다들 그죠? 한번 보러 오고 그죠? 이제 와서 뭐 또 하는 사람도 드무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와요, 오긴 다. 근데 처음부터 현장으로 와서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겠네요. 어떤 분은 나갔다고 해도 또 오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워낙에 이제 구하기가 힘드니까.